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 5일 정도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행히 지난 며칠 동안 상승 모드를 보여줬다라고 기쁘게 생각하며 코인게코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0만 2,825달러가 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이더리움의 급격한 상승, 이더리움이 2,335달러인데 1,800선도 넘어섰고 지지선 충분히 넘어갔죠. 그리고 2,300불까지 왔다는 것은 바로 알트 시즌이 당장이라도 올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더 이상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깬다 안 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 상승가 총 30위권의 알트들 중에 25% 50% 가량 하루 동안에 상승하는 것들이 일주일 정도만 나오면은 알트장 상승 준비는 다 끝난 것이다. 언제든지 알트 불장 올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지난 두 달을 정리해 보면 비트코인이 9만 불일 때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7만 4천 불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7만 7천 불이 됐을 때 우리가 골든 라인이 지지됐기 때문에 10만 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난주 방송을 못해서 업데이트해 보면은 블랙락이 2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사실 트럼프 발에 의해서 또 하락할까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이 12만 불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블랙락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 크립토 이 가격을 오래 머무르게 하진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SEC 내부에서 리플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리플과 SEC와의 합의 내용을 먼저 보면 SEC가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민사 소송의 합의를 진행했고, 2024년 작년 8월 판결 당시에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 벌금 중에서 5천만 달러만 SEC가 받고 나머지는 리플에게 반환되기로 했었죠. 그리고 법원의 명령이었던 금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하고, 합의가 완료되면 양측 항소도 모두 철회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민주당 의원인 캐롤라인 크랜쇼가 이 합의에 대한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가 법원의 기존 판단을 무력화할 수 있고, 리플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 실질적 제재가 없다는 것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EC가 기존 법적 기준을 포기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규제 방향을 틀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새로 구성된 공화당 주도의 크립토 데스크 포스가 SEC 전통적인 집행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 측은 이번 합의가 사실상 사건 종료를 의미한다 라고 했고, 또 알데로티 또한 SEC와 사전 합의 다 끝냈다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말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유는 SEC 내부에서 흔들림이 있지는 않은지, 완전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가능성들이 아직은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리플이 기관용 블록체인 시장에 헤데라 H바를 공식 지원하면서 기관용 투자용 크로스 체인 지갑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학술 연구로 입증된 최초의 멀티체인 MPC 지갑 통합 사례라고 합니다. 리플 커스터디의 이번 H바 통합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첫 번째 크로스체인 기관 지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블록체인 자산 관리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도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커스터디가 이제 헤데라 H바 토큰을 지원하는 것은 영국 UCL 블록체인 센터와 엑스포넨셜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에서 진행한 공식 학술 논문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갑이 MPC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이 플랫폼은 이더리움, H바, XRP 이렇게 세 개의 토큰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채권, 토큰화된 증권, 스테이블 코인, 자산 토큰 등 여러 체인을 넘나들면서 안전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규제 대응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금융 규제를 맞춘 자동화 규정 준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리플 커스터디 이번에서 H바 통합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첫 번째 크로스 체인 지갑이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이더리움, XRP, 헤데나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SEC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가 5월 8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크나 증권이 제도권에 진입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DLT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LT, XRP와도 관련이 있죠. 증권 발행, 거래, 결제에 대해서 등록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 면제라는 말을 했는데, 이 등록 면제라는 것은 기존 증권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려면은 무조건 미국 SEC에 등록이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SEC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특정 조건만 되면 등록 없이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SEC 건너뛰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건데, 국제기관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좋은 면에서 보면 한없이 좋고 나쁜 면에서 보면 위험하기 그지없다, 잘 판단해서 한쪽으로 시선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면을 일단 보자면 이 조치가 실행이 되면 블록체인을 이용한 증권 시장 접근이 폭발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토큰화된 증권이 기존 주식, 채권처럼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피어스는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잡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등록 면제 제한, 이런 것이 싱가포르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모델과 매우 비슷한 접근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되 초기 위험을 제한하고 성과에 따라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균형일 것이다 라고 피어스 의원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마켓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환영한다와 조심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나중에 잘 되더라도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번 등록 면제 제한은 SEC 움직임이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규제 당국으로 벤치마켓이 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전환하는 가능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리플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이렇게 다 풀어준 것인데, 2025년 올해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간에 있고, 아니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방향성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앞서 생각하고 있고, 먼저 미래를 매일 매번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고, 유리한 고지에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